자, 반갑습니다. 1월 13일 적풍의 증시 풍향기입니다. 오랜만이죠. 지난 12월달 마지막 거래일 이후로 올해 첫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시장의 방향성이 제가 예전에 예측했던 흐름대로 잘 가고 있고, 또 현재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또 잡아드리고 가려고 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올려드렸던 게 최근에 왜 우리 증시가 이렇게 많이 마지막에 좀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현재 증시의 상황이 정말 나쁜 건가? 그러니까 현재 지금이 경기 침체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가 주가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지금이 우리가 경기 침체는 아니다 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어젯밤에 나왔던 미국의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대로 소폭 하락으로 나오게 됐고요.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한 단계 하긴 했지만 예상했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금요일날 장도 양호하게 마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했던 얘기고,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것들이 올라갈 것인가. 그러니까 올해 전망했던 것 중에서 기술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렸었어요. 아시겠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의 기술주는 완전 그냥 초토화된 상태였었는데, 제가 저거를 이제 제시했던 이유가 금리에 대한 안정이 되고 나면 그때 이제 피해를 많이 봤던 기술주들이 가장 먼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여기 중에서 메타버스는 조금 올랐고요. 지수만큼 올랐고, 인공지능이 요즘 대박나고 있죠. 인공지능이 요즘 테슬라 AI 관련한 내용도 있고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매일같이 가고 있죠. 최근에 이제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로 지금 가고 있고, 오늘은 코난 테크놀로지 새로운 종목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고요. 예전에 제가 드렸던 오픈베이스나 솔본이나 또 핀텔 이런 종목들도 방금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추세가 꾸준하게 잘 가고 있어서 이 인공지능 테마, 현재 기술주 쪽에서 가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신년사 한번 보자 말씀드렸었고, 근데 삼성의 신년사 안 나왔죠? 그리고 이제 엔터 쪽도 이제 보자고 말씀드렸고, 드라마나 K 드라마, 그리고 연예 소속사 이런 것들 요즘 보니까 하이브도 좀 올라오고, SM도, 근데 얘네들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거 없었던 게 또 대형주라서,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도 강한 장이라서 좀 그렇지 않았나. 오히려 대형주는 좀 빠지는 분위기였죠. 중소형 엔터주들, 드라마 제작사들, 그런 것도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한알령 관련된 것도 비슷한 내용이죠. 그리고 기존의 수출 산업들,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방산원전 이런 것들이 보자 말씀드렸었고, 관련주들이 지금 잘 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정의원 방송에서 에너토크를 매수했다가 이제 오늘 저희는 매도를 좀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사절단을 파견하는데, 거기서 이제 원전 얘기가 나와가지고, 물론 이제 시간의 거래나 또 시간 좀 빠지죠. 그리고 실제 아랍에미리트 가가지고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박수시대 떠나라는 생각으로 매도를 좀 드렸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때 가서 또 공략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했는데, 방산이랑 원전은 계속 봐야 돼요. 이거는 주 산업이기 때문에 주 정책이죠. 그래서 이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리고 이제 2주 만에 돌아와서 또 이제 볼만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왔는데요. 기본적인 맥락은 지난번 영상 때랑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때는 장이 워낙 안 좋은 상태에서 제가 전략을 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좀 큰 흐름들을 잡아드렸었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다음 주에는 좀 디테일한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죠. 이번 주까지는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 우리나라의 금리 이런 것들이 혹시나 금리 인상을 2단계씩 한다던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생각보다 나쁘게 나온다던가 이러면은 이제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2개가 양호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별일 없이 그렇게 이제 마치게 돼서 다음 주에는 어떤 거시적인 그런 미국에서의 지표 이런 것보다는 좀 일정에 좀 맞춘 매매들이 다음 주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당장 우리가 이번 주 주말에 아랍에미리트 사절단 가는 것도 물론 재료이긴 재료인데, 글쎄요, 저는 정부의 일정은 이미 다 공개가 된 거라서 지금 들어가서 수익낼 수 있는 게 있을까? 물론 가는 것도 있겠지만 확률상으로 많은 종목들이 우리처럼 차익 실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정을 패스를 하고, 17일 날 있을 북한의 최고인민위원회라는 부분이 있어서 요즘 우리랑 북한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주 그냥 완전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산주들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분명히 북한에서는 그동안 우리에게 사용했던 무기들, 대륙간 ICBM부터 또 SLBM, 또 정말 미사일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장거리부터 단거리까지, 거기다 이제 무인기까지 정말 5만 가지를 다 했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성과를 자랑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해서 뭐 내부 단속이 목적이든 아니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목적이든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그 러시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좀 도움을 주었다. 러시아 쪽에서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이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실제로 우리를 쳐들어온다 그런 얘기보다는 이런 이제 시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를 얻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 방산주들도 좀 움직이긴 하지만 가장 이번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거는 바로 이제 무인기 관련한 드론 관련주들이라 할 수 있어요. 드론 관련주 되게 많죠. 그 중에 저는 이제 베셀을 좀 꼽고 싶은데 예전에 이제 드론이나 UAM, 그러니까 이거는 UAM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고 이쪽이랑 우선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베셀이 지금 주가가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드론이나 UAM 테마랑 비교했을 때 좀 이쪽이 좀 힘이 좋아요. 흐름도 괜찮고 잘 가고 있고 최근에는 JCR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좀 가파르게 올라온 게 좀 있는데 너무 이렇게 세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벽에 부딪혀서 약간 지금은 하향세예요. 단기간에 굉장히 세게 2배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긴 한데 너무 많이 갔어요. 그리고 퍼스텍 이런 것도 드론이긴 한데 너무 약하죠, 힘이. 너무 이게 가는 건지 마는 건지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네온테크도 드론이랑 UAM이었는데 얘네는 아예 그냥 현재 그 테마에 별로 편성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셀이 저는 좀 좋다고 보여지는데요. 베셀은 이전에 방송에서 한번 드려서 이미 수익 실현은 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추세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좀 더 저는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 종목을 한번 단기로 다음 주에 공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약세장에서도 나름 힘이 좀 좋았고 그때 정부에서 드론 부대 육성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관련주로 한 20% 정도 올라온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단기로 한번 보고 있고요. 방산 쪽에서는 한일단조나 그러니까 물론 얘는 드론은 아닙니다만 한일단조 이번에 그 아랍에미리트 방문 관련한 내용으로도 좀 가긴 하더라고요. 전통적인 방산주가 빅텍, 스페코 이런 것도 있는데 다 반응이 없어요. 휴니드 다 방산주잖아요. 옛날에 방산하면은 얘네들 먼저 떠올렸었는데 지금은 반응이 없어요. 물론 언젠가는 오를 것 같아요. 더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이 없는 종목이라서 뭐 오래 두고 있으면 언젠가는 가겠다는 느낌이지 당장 다음 주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월요일 시세를 보고 나서 그거는 결정을 좀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눈에 띄는 종목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베셀을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20일 날 미국에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옵션 만기일이 어제였었죠? 항상 월 두 번째 목요일이 한국의 그 두 번째 주 목요일이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이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미국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일이 무슨 일이 큰 일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무슨 일이 터졌을 때 항상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 악재는 아닌데 옵션 만기일 직전에는 항상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외국인 기관들이 주식을 사지 않고 일단 매도하면서 관망하는 그런 포지션을 많이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일 날 다음 주 금요일인데 그쯤엔 이제 뭐 한 목요일이나 한 수요일 정도부터 약간 우리 시장도 좀 썰렁할 수 있어요. 우리 시장 되게 재미없고 막 이런 분위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 설명절이 껴있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리고 근데 바로 중국은 그 다음부터 이제 춘절에 들어가는데요. 춘절 이번 중국 춘절이 좀 특별한 게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해외여행이 가능한 상황이 됐고 중국에서 실제로 춘절 연휴만 딱 쉬는 게 아니라 그 전후로 더 많이 쉰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동하는 사람들, 관광 온 사람들 많을 거라고 봅니다. 요즘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분위기 좋고 여행이나 항공, 화장품, 면세점, 미용까지 좋게 보고 있어서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드렸던 종목인 참 좋은 여행 이번에 수익 실현하긴 했는데 아직 끝날 단계는 아니라서 계속해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휴림 로봇의 자회사인 휴림 네트웍스 리오프닝 관련 재료들이 있고 얘네가 최근에 사이판 리조트에 저기 200억 투자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볼만할 것 같아요.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만한 종목이죠. 휴림 네트웍스.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미용 관련주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용은 뭐냐면 중국의 관광객들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국 오면은 한국 전통 음식인 비빔밥 먹고 불고기 먹고 또 저기 관광지 가고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요즘 관광객들은 한국 사람들이랑 똑같이 놀다 갑니다. 똑같은 맛집 가서 먹고 뭐 관광객 전용 이런 데 가지 않아요. 요즘 관광객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용, 성형 이런 것들도 리오프닝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하면은 미용, 성형, 관광 이런 것도 많이 하니까 관련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비올이라는 종목이 그 의료기기 쪽으로 해서 좀 급등이 이제 크게 나와가지고 현재는 미용기기, 의료기기 쪽에서는 거의 대장주예요. 지난 9월 달 바닥 대비해서 거의 뭐 2배를 넘어서
3배가량 가고 있는 중이니까 얘가 대장주예요. 못 잡은 건 아쉽지만 이 종목이 올라가기 전에 예전에 이제 하이로닉 같은 애들이 좀 힘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하이로닉도 다시 한번 반등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여기 이제 메디톡스랑 휴젤이랑 유바이오로직스 요 3개는 보톡스 관련주예요. 우리나라의 보톡스 관련주가 메디톡스하고 휴젤하고 대웅제약까지 거의 이제 3인방입니다. 근데 대웅제약이 요즘에 좀 폭락을 하고 있어요, 주가가. 그래서 대웅제약도 지금 요거 악재가 좀 있어서 지금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단 반사이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보톡스 사업에 새롭게 들어온 이제 새로운 그 관련 기업으로서 지금 주가 서서히 바닥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 반응은 그렇게 크게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은 10,000원 이하의 가격이라면 잘 사두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더 내려올 때도 없으니까. 미용 관련. 그리고 22일, 요거는 뭐 다음 주 일정은 아니고 다다음 주긴 한데 홍콩하고 제주 노선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리오프닝 건지 여전히 봐야 되겠고, 한 가지 더 우려해야 될 건 이거예요.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확진이라는 게 우리 몸속에 잠복기가 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2일 날 뭐 접촉을 했다고 바로 막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서서히 1월 말에서 2월 한 초중순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우려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보면서 동시에 이제 바이오 제약주나 진단키트 이런 것도 움직일 수 있죠.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이번 달까지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여부를 또 발표한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이미 자율화가 됐어요. 이미 식당에서 마스크 안 쓴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이미 뭐 저는 됐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거를 딱 정부에서 이제부터는 자유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저걸 해제하고 나면은 이제 화장품주나 미용 쪽이 급반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올이나 이런 건 이미 올라갔는데 못 올라간 종목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 시장에 돈이 없다 보니까 대장주급 위주로만 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들. 또는 대표는 아닌데 갑자기 급등해서 그쪽으로 쏠려버리면 다른 종목 못 가는, 이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저걸 확장을 지어준다면은 리오프닝이나 화장품, 미용 이쪽이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우리 설 전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고, 정부에서. 왜냐면 지금 중국 관광객들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설 전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르면은 1월 안에, 늦으면 3월 안에는 이제 확정을 짓겠다,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리오프닝에 관련된 내용은 계속해서 저는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의 급등은 없더라도 지금 사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가온 일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근데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아니 지수가 올라도 내 종목이 안 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도 저는 잘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특정 일정이 있는 디데이가 있는 종목들은 지금 보실 만한 구간을 생각하고요. 좀 큰 흐름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에 대해서 좀 잡아드린 게 있고, 여러분이 이제 불안하실 만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혹시라도 좀 걱정되시는 게 있다면은 지난 영상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또 어플에서 여러분께 또 아침마다 종목들 공략 드리고 있는데, 빠르면은 당일날, 조금 늦으면 뭐 한 일주일 안에 대부분 이제 수익 구간들이 적어들고 있어서 영상 하단에 저 나와 있는 우리 또 어플도 가능하시다면은 다운받아서 아침에 제가 공략하는 종목들이 뭔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즘 제가 뭐 방송도 나가고 또 우리 카톡방도 하고 막 저희 또 정회원 방송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바빠서 유튜브 좀 자주 올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는 좀 짧더라도, 길게는 못하더라도 자주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편안한 시간들,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원래 일기예보는 눈 온다 그랬는데 올겨울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 않다 하더라고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 것 같죠? 신재생 에너지나 우리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제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